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입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가뭄의 단비처럼 기다려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특히 올해는 언제쯤 지급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유독 많았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던 최종 지급 날짜를 확정하여 알려드리고, 여기에 더해 나는 이미 늦었겠지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추가 신청 정보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궁금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궁금러 기자 군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접 전해주세요. 네, 궁금러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드리고자 저희가 직접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수많은 문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담당자가 확인해준 최종 날짜는 바로 8월 28일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정부는 추석 명절 전에 국민들의 자금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급을 서둘러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다시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달력에 정확히 표시해 두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5월에 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신청조차 못하신 분들께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5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이라는 중요한 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12월 1일까지가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작년에 분명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혹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는 자금 페널티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헛벌이 가구라면 5%가 차감되어 약 270만 원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5%가 아깝다고 해서 나머지 95%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형태입니다.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2024년, 즉 지난해에 발생한 소득이 기준입니다. 정규직 월급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소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형태별 연간 총소득 기준액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헛벌이 가구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작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만 생각하고 우리는 해당 안 되라고 포기하셨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 요건입니다. 기준일은 작년 2024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자동차, 예금, 적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채, 즉 빚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형태입니다.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콧벌이 가구는 혼자 벌어서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 원, 콧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받는 것,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어디일까요?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정부는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에 맞게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장려금을 늘려주다가 그 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구간은 단독 가구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콧벌이 가구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먼저 차감될 수 있으며 고의로 소득을 속여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정직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최종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5월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거나 자격이 되는지 헷갈려서 신청을 망설이는 이웃이나 친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브리핑을 마칩니다.